안녕하세요. 연영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고전 3문 들어갑니다. 자, 고전 3문 1강. 우리 수능 특강으로는 109쪽입니다. 자, 우리 연암 친구들은 연암의 분석 자료를 받으셔야 되고, 이제 비연암인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보이나요? 자, 됐죠? 요걸 하셔야 됩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거 자료는 연암 친구들한테만 나가는 거라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보충 자료, 분석 자료 보도록 할게요. 고전 3문 1강, 남백월, 이성, 노일부득 중심인물, 달달박박 중심인물입니다. 자, 주제부터 먼저 볼게요. 주제는 수도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다. 자, 주제가 조금 어렵죠? 우리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이다. 요거는 지금 설화긴 하지만 고전 산문이다. 그럼 어떤 주제죠? 뭐 사랑, 영웅, 일대기, 나라 구한 것, 권선징악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구도자, 수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자, 관례는 설화와 전설이라고 돼 있고 사찰 연기설화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전설이 있네요. 그럼 옆에 빈칸 좀 있죠? 필기 시작할까요? 전설. 자, 요거 내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필기 시작하자. 전설의 특징 적겠습니다. 전설. 자, 전설은 설화의 일부입니다. 설화. 설화는 신화, 동명왕 신화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민담, 꽃감과 호랑이 같은 토끼와 호랑이 같은 거 떠올리세요. 자, 그리고 전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전설은 1번,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적을게요. 구체적 증거물이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물이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증거물은 지명일지도 모르고요. 사물일지도 모르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작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개별 사물일 수도 있고 작은 장소, 국가나 이런 정도의 장소는 아닙니다. 자,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지명일 수도 있습니다. 지명. 자, 근데 장소가 있어서 자, 좀 그렇지만 한 번 더 적자면 사찰일 수도 있습니다. 사찰의 유래를 밝히는 글일 수도 있어요. 자, 사찰. 요거는 요 작품이 사찰 연기설화라서 선생님이 사찰 유래까지 적었습니다. 자, 이 사찰이 증거물로 남든지 아니면 사찰에 있는 불상이 증거물로 남든지 아니면 사찰의 이름이 남든지. 자, 그리고 어떤 장터. 자, 전라도에 진해 장터라는 곳이 있다. 진해가 처녀들을 잡아가서 영웅이 나타나서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지명. 자, 그 다음에 장소, 사물이 제일 많습니다. 사물들이 많아서 혹시 여러분들 덕원고등학교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동상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다리 구부리고 있는 남자 이렇게 본 적 있어요? 1층에서 2층 계단 올라가는데 보면 있을 거예요. 혹시 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아직 몰라? 모르는구나. 그거 40년 전에 1등 하는 애가 있었거든. 1등 하는 애가. 근데 1등 하는 애가 2등 하는 애랑 같이 과학실 같은 데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 과학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1등 하는 애가 나 조금 피곤해서 잘게 이래서 과학실 안에 조그마한 이런 이제 어떤 뭐라 그러노 이렇게 약간 그 비밀 공간 이런 벽장 같은 게 있었다. 근데 거기에 1등 하는 애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1등 하는 애가 이렇게 좁으니까 이렇게 다리를 굽히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겠지? 2등 하는 애가 바깥에서 납땜을 한 거야. 그래서 1등 하는 애가 거기서 다리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죽었어. 근데 선생님들이 발견했을 때 이미 다리가 굳어서 그렇게 죽었어. 불쌍하다 해서 금치를 해 동상을 입혀가지고 걔를 동상으로 만든 게 바로 덕원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그 동상이야. 뜻만 얘기 안 하면 되지 않나? 이거 영상이니까. 자, 말하는 선생님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뻥으로 얘기하고 있어.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 자,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일부는 덕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오성이라든지 경산 요거는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가볼까? 자, 그럼 내비 쳐가지고 주소 정확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덕원고. 맞죠? 네, 나옵니다. 혹시 그건 아나, 그러면? 덕원고등학교에 수영장으로 가는 다리가 하나 있거든? 다리? 왼쪽 끝다리 보면 바닥이 밑에 좀 불그스름하다? 그거 왜 그런지 아나? 45년 전에 3등 하는 애가 2등 하는 애를 8층 꼭대기에서 존나 세게 밀었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이 빗변 이걸로 아가 확 해서 8층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박은 거야. 그때부터 빨개. 자, 그럼 어때? 이제 문명고 다니는 지훈이는 가서 확인하러 가겠지. 내비 찍으면 나오거든. 됐나?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덕원고등학교는 여기에 온 지가 40년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바꿀게요. 성적 떨어진 지가 40년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바깥에 있을 때는 공부 잘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40년이 되지 않았어. 사실 누가 들어도 지금 다 뻥인 거 알고 있죠? 맞죠? 그렇지만 뻥이지만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 뻥처럼 얘기했어? 진짜처럼 얘기했어? 이게 전설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가봐! 이랬지? 왜? 증거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1등 하는 애랑 2등 하는 애랑 3등 하는 애가 영웅이에요? 아니면 평범해요? 아니면 그냥 비범해요? 사실 영웅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영웅까지는 아니죠. 그냥 뭐 1, 2등 정도면 비범한 인물이죠. 그죠? 자, 끝났어요. 이게 바로 전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화였잖아. 신화면 당연히 그 1등하는 애가 2등하는 애가 1등하는 애를 벽장에 가뒀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무지개가 들어오면서 그 1등하는 애가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됐나? 그 1등의 자손들이 하늘로 올라간 1등의 자손들이 널리 퍼져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1등이니까 뭐 LG다 이런 거 있죠. 그죠? LG국이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신화예요. 이기고 증거물도 딱히 크다란 거밖에 없어요. 별자리 그 1등하는 애가 올라가가지고 북극성이 됐어.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나라. 너 흑인이 왜 흑인 됐는지는 알지? 아, 몰랐어? 아, 위대하신 태양신 헬리오스의 망나니 아들 파에톤이 아빠 차 태양마차를 몰래 타고 나가가지고 운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밑으로 나는 바람에 다 타가지고 흑인이 됐대. 근데 이건 어때? 에이, 이렇게 안 듣고 신성하게 됐지. 이게 신선. 신성하니까 신화. 됐지? 자, 일단 전설의 특징 어느 정도 다 해버렸습니다. 요거 하면서. 자, 지역, 장소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쌤이 약간 40년 전, 45년 전 이랬지? 그치? 구체적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배경. 민담은 이딴 거 없습니다. 민담은 배경하면 혹시 꽃감과 호랑이 이야기 알죠? 그죠? 호랑이가 꽃감 무서워했다. 그거 언제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민담은 배경 자체가 막연합니다. 근데 신화는 어때? 신성하지. 보통 태초에 이런 걸로 들어가지. 그지? 장소나 시간이 어느 정도 정확합니다. 세 번째, 인물. 내가 아까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어? 비범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었지? 평범하진 않아요, 절대로. 비범한 인물. 비범한 인물. 평범한 거는 민담. 영웅은 신화. 됐지? 신적 인물도 신화입니다. 됐나요? 자, 네 번째, 전승범위. 전승범위. 내가 얘들아, 아까 덕원고등학교에 1, 2등에 얽힌 동상과 붉은 돌기둥 있잖아. 그 이야기를 경기도 가가지고 얘기하면 먹히겠어? 안 먹히겠지? 덕원이 어디에요? 듣보잡 이지라겠지? 그죠? 자, 적어도 이 덕원고에 얽힌 전설이 먹히고 믿어주는 거는 어느 정도겠어요? 적어도 수성구라든지 경산 지역쯤이겠죠. 덕원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전승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습니다. 지역적. 좁게 퍼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 너무 재밌고, 조금 이제 내용도 약간 조금 교훈이 좀 많고, 이런 이야기들은 넓게 퍼지는 전설도 있어요. 광포전설이라고 그래서 쫙 넓게 퍼지는 전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전설 없고 지역에만 통합니다. 신화랑 범위가 다릅니다. 신화는 민족, 국가적으로 쫙 퍼지거든요. 민담은 전 세계적으로 온갖 여자들은 남자 꼬시려고 다 신발 잃어버리죠. 그죠? 홍지도 신발 팍! 신데렐라 신발 팍! 이러지? 그러니까 민담은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이거는 막 국경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합니다. 자, 마지막 5번이에요. 전승자의 태도입니다. 방금 전승자는 선생님이었어요. 전승자의 태도. 전승자의 태도. 자, 선생님이 전승자 태도 내가 신성하게 했어? 아니지. 나 신성하게 얘기한 거 아니지. 그럼 교훈과 흥미 위주로 했어? 그것도 아니지, 선생님이. 자, 진짜처럼 했어? 진실되게 하지. 진짜처럼 하지. 신빙성 있게 진실되게. 진실. 신빙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는 거야. 태도 자체가 진실하고 신빙성이란 말은 믿을 수 있게 라는 뜻이야. 그래도 우린 다 알아. 전설은 가짜라는 걸 다 알아. 됐지? 자, 그래서 설화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현실적이고 가짜야. 정기적인 성격이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전설의 성격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됐다. 내용 들어갑시다. 갈래는 설화 중에 전설이에요. 삼국유사에 실려있네요. 사찰 연기 설화라고 돼 있죠. 사찰은 절입니다. 절, 템플, 절입니다. 절의 연기니까 절이 어떤 연유로 생겼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절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격은 전기적이야.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설화 전체의 성격이죠. 전기적이고 자 똑같은 말로 비현실적이지. 종교적이야. 당연히 불교적이죠. 자, 사실적인 이유는 전설이라서 그런 겁니다. 됐죠? 자, 구조입니다. 절친한 인물이 등장하고 동반 수행해서 올라가는 구조라서 자, 도반 구조 색칠해두세요. 나중을 위해서 색칠하세요. 자, 도반 구조에서 동반하는 구조입니다. 함께 간다 이런 뜻이에요. 도인물의 성격 대비와 그 의미 있잖아 얘들아. 이 글을 9월달 10월달까지 어차피 쌤님이랑 같이 정리하겠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는 두 개야. 이 글에서 고전산문 1강에서는 두 가지야. 인물 유형과 플러스 자비라는 핵심적인 주제. 두 가지가 중요해. 그래서 자 고전산문 1강은 인물 유형의 대비적인 거 있거든요. 인물 유형 한 개 기억해주고 산문 얘들아 꼴랑 해봤자 20개지. 그죠? 20개 정도 산문이면 어차피 고전산문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연계될 확률이 높죠. 현대산문은 꺼져. 현대산문은 안 나와. 어차피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20개 정도 주제라든지 포커스 안 잡을 거냐. 그죠? 그러니까 고전산문 1강은 위에 제목이 있는 적어놓은지 한번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있는데 인물 유형, 대조적 인물 유형. 이 대비적 인물 유형이 나올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자, 고전산문 1강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대비적 인물 유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의 중요성이 나올 거예요. 그건 주제적인 거죠. 자비의 중요성. 네, 오늘 우리 정시반 친구들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계속 인물 유형 미리 잡아봅시다. 노힐부득이라는 이름도 특이한 놈이 있고 달달박박이라는 딱 봐도 뭔가 경박해 보이는 애가 있죠. 자, 노힐부득의 거처와 수행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대불전 그렇다고 블라블라블라 있고 자, 내신하는 친구들 정리하려고 해준 거예요. 자, 달달박박은 소불전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물리적 거리감 보이죠? 색칠하세요. 물리적 거리감. 얘들은 노일부득이랑 달달박박은 있는 장소부터 좀 다르네요. 멀리 있죠? 자, 두 번째 수행의 방법과 태도예요. 미륵불을 구하고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달달박박은 미타불을 구한다. 벌써 미륵불, 미타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 부처님의 유형이지만 중요한 거는 오른쪽 벽 끝에 겁니다. 정신적 거리 색칠해주세요. 정신적 거리. 자, 이제 마지막 수행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수행 결과를 봤을 때 노힐부득은 미륵 존상으로 성불하는데 요거 미음 넣어줄래요? 내가 뭐 하다가 더 넣으려다가 깜빡한 것 같아. 이거 쌤 직접 만들었다는 흔적들입니다. 미륵 존상으로 성불하고 내가 다 친 거야. 진짜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계속 가지고 있을까봐 너가 진짜 여러 번 보거든.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오타가. 자, 그 다음에 달달박박은 노일부득이 도움을 받아 무량수 부철로 성불함. 뭐 하다가 내가 지운 것 같아요. 이게 EBS 고3 자료는 왜 자꾸 이런가 하면 늘 매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있던 거는 내신 자료는 안 그래도 되거든. 있던 거 자꾸 써먹고 오타 다 찾거든. 앞으로도 있을 거야 계속. 자, 그런데 정리한 거 옆에 거 봅니다. 화합을 통한 거리의 소멸이다. 색칠하세요. 원래는 이 두 친구가 물리적 거리도 있었고 정신적 거리도 있었다. 자, 그런데 화합을 통한 거리의 소멸 이래 돼 있지? 서로가 약간 노일부득이가 먼저 득도하고 난 다음에 달달박박을 인도해 주거든. 화합을 통한 거리의 소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도반구조라고 하는구나. 도반구조 함께 간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간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줄에 불교의 진정한 정신은 계율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계율 세모 딱 쳐놓고 계율이 아니라 눈에 띄게 딱 해두세요. 나중에 복습해야 되니까. 대중에 대한 자비심이라는 불교의 자비사상. 이거 중요합니다. 자비사상 동그라미 빡. 자, 그래서 반대 계율. 긍정, 자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인물 정리를 이제 한 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인물 정리. 노힐부득은 계율을 어겨서 자비를 베풀어서 성불하고 달달박박은 계율을 지켜가지고 스스로 성불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도반구조라서 친구 덕에 성불합니다. 자, 낭자는
관음보살의 현신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다 필기해야 됩니다. 내신하는 친구들. 노일부득을 성불하게 만드는 조력자이기도 하고, 자, 하나 더 적어볼까요? 자, 얘들 둘이의 자비로움을 검사해주는 시험자이기도 합니다. 시험자. 자, 낭자는 조력자이면서 시험자예요. 서사구조네요. 자, 서사구조는 세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사구조, 두 인물의 물리적이나 정신적 차이나 거리가 좁혀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남백월 이성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경우에는 친구의 도움으로 요런 구조구나. 물리적, 정신적 차이나 거리를 화합으로 극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사구조가 달랐던 친구들이 자 서로 도와가지고 입적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구조구나. 자, 밑에 이 글에 나타난 전설의 요소 별표 쳐주세요. 별표, 마지막 별표 쳐줍니다. 수능에는 좀 멀게 도움이 될 거고 내신하는 친구들은 직접적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요거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이런 친구들은 조금 별표를 강하게 쳐놔야 돼요. 객관식에 나올 겁니다. 자, 이 글에 나타난 전설의 요소 찾아라. 그러면 일단 구체적 지명 제시와 네 번째에 나오는 사실과 관련된 특정한 시간을 밝힌다.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용어를 쓸 때는 구체적 지명 제시라 적어도 되고 구체적 공간적 배경, 구체적 시간적 배경 제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됐죠? 구체적 배경을 제시했다. 선천촌, 백월상, 대불전, 회진암 되게 많거든요. 용어들이. 자, 구체적 지명 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의 유래나 이력을 제시했습니다. 자,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부모님의 이름 같은 걸 막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유래를 제시했어. 자, 근데 요것보다 사실은 첫 번째 구체적 지명 제시, 네 번째 사실과 관련된 특정한 시간, 구체적 시간을 밝혔다. 요걸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공물의 유래 제시 이래 돼 있지? 인공물이라고 했지만 적어볼까요? 화살표 빼서 요걸 적어야 된다. 인공물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체적 증거물이라는 단어를 꼭 적어야 됩니다. 구체적 증거물. 구체적 증거물. 자, 구체적 증거물의 유래를 밝힌 거야. 그 인공물이 이거야. 증거물이야. 자, 그리고 다른 거는 됐고 마지막에 비현실 요소 있지? 요거는 전설만의 성격은 아니야. 하지만 전설의 성격이야. 비현실적인 요소는 민담, 신화도 일치하는 성격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됐죠? 하지만 전설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글에 나타난 전설의 요소를 살펴봤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줄거리를 아주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을게요. 어차피 지문 볼 거니까요. 백월산 근처에 살던 노일부들과 달달박박은 평소 부처가 되기를 염원했는데 같은 꿈을 꾸게 되어서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서 따로 살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시험자이자 아주 도와주는 조력자야. 달달박박을 찾아와서 하룻밤만 재워줘요 라고 부탁하자 달달박박은 계율을 지켜야 된다면서 거절했어요. 이후 여인은 노일부득에게 찾아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니 노일부득은 중생을 돕는 것도 보살행이라면서 오 착하다 so sweet 청을 받아들입니다. 이어서 여인은 집안에서 애를 낳다고? 출산하고 목욕을 시켜달라고. 헐리우드 여자군요. 목욕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자 노일부득은 그 부탁까지 들어줍니다. 노일부득 유부남이야. 그런데 목욕물이 금색으로 변하더니 여인은 자신이 관음보살임을 밝히고 사라집니다. 달달박박이 꼽을 주려고 노일부득을 찾아가니 노일부득은 꼽은커녕 부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달달박박이 자기도 부처가 될 수 있게 help me 라고 부탁을 하자 노일부득은 달달박박을 그 목욕통에서 목욕하게 했으면서 드디어 두 사람 모두 부처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 설법을 펼치고 승천하고 왕은 그들을 위해 절을 짓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충 줄거리 알겠죠? 그죠? 거기다가 쌤이랑 본문 빠르게 보잖아.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요거는 되게 특이해서. 자, 뒤로 갑시다. 고전산문 109쪽. 아이스크림을 괜히 먹었나? 기침을 많이 하네. 아직은 수능 많이 남았으니까 감기 걸려도 괜찮겠지? 어떤 게 더 좋았어? 핫도그가 더 좋았어? 아이스크림이 더 좋았어? 핫도그가 더 좋았어? 아이고 녀석들 씹어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 늙은 사람들은 그렇게 뜨뜻한 게 더 낫다. 자, 109쪽 보겠습니다. 내용 들어갈게요. 이 산의 동남쪽 3,000보쯤 되는 곳에 선천촌 줄까 되겠지. 뭐 적을래? 그렇지. 구체적 배경 제시죠. 구체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죠.
전설만의 특징이죠. 그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노일부득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월장이고 자 갈로 열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은 월장이고 갈로 열어라. 너무 밑줄 길게 꺼야 돼서 그렇다. 어머니의 이름은 미승이고 또 한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달달박박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수범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범마였다. 됐죠? 갈로 닫아주시고 네, 인물의 적어볼까요? 인물의 내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줄거야 됩니다. 풍채와 기로도 줄거주세요. 자, 이들은 풍채와 골격이 평범하지 않고 속세를 벗어난 높은 사상이 있어서 자, 줄거죠. 자, 뭐 적을래요? 전설의 특징이라서 했는데 그렇지. 비범한 적어볼까요? 비범한 인물 유형입니다. 귀찮은데 얼마나 편해요. 같이 보니까.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자? 산문은. 계속 20살이 되자 마을 동북쪽 고개밖에 법적방으로 가서 의지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습니다. 아, 종교적인 작품 맞네요. 그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해서 우리는 종교적 성격과 구도 자세. 자, 이건 지금 종교적인 작품이고 거기다가 머리 깎고 승려가 되었다에 자, 요 설화는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구도적인 사람이네요. 구도적. 구도적이라는 게 도를 구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불교에만 있는 단어는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제망매가 불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지용의 시라든지 있지. 그래서 뭐 닦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곁으로 뭐 예수님의 뭐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를 뭐 이렇잖아. 이런 걸 우리 다 구도적이라고 하는 거야. 도를 구한다고 해서 자 구도적 자세를 보여주네요. 얼마 후에 서남쪽 치산촌 법종국의 승도촌에 있는 오래된 절이 머물면서 수양할 만하다는 말을 듣고서 함께 가서 줄 거 주세요. 함께 가기 시작했네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구조다? 외웠을 것 같은데 무슨 구조? 함께 가가지고 입적하는 거? 도반 구조라고 하죠. 도반 구조. 함께 가서 대불전, 소불전이라는 두 마을에 각각 살았습니다. 노일부득은 회진암 또는 양사에 머물렀고 달달박박이는 유리강사에 머물렀는데 그들 모두 처자를 데리고 가서 살면서 생계를 꾸리는 일을 하면서 서로 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수양하며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자 속세 세모 치세요. 속세 좀 이따 같은 세모 쳐야 될 게 있어서 미리 세모 친 거야.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죠. 따로 살면서도 자 그들의 몸과 세상살이의 무상함을 보고는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 2번 문단 전체에서 얘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도 물리적 거리감이 느껴졌죠. 그죠? 자 그래서 2번 문단에다가 자 왼쪽에 하든 오른쪽에 하든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자 거주지로서 물리적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물리적 거리감. 얘들은 사는 것조차 물리적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어느 거주지에서. 자,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물리적 거리감이 2번 문단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좀 있으면 수행하는 장소도 물리적 거리감이 느껴집니다요. 자, 사는 것조차 멀리 살았어. 자, 이 사람이 뭐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서로 말하기를 기름진 땅 세모 치세요. 기름진 땅과 풍년 든내 풍년 세모 치세요. 자, 방금 세모 친 거 두 개는요. 자, 농사에 관련된 거죠. 그죠? 농사에 관련되니까 뭐야? 배불리 먹는 거겠지? 그지? 물질적 부입니다. 물질적 부. 물질적 부야. 나 배불리 먹는 것과 풍년에 참으로 좋기는 하지만 옷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기고 이거 뭐 좋은 것 같은데요? 밑줄 쫙 꺼주세요. 옷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기고 절로 배부르고 따뜻함. 다 동그라미 못 쳐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자, 밑줄 껐죠? 자, 요거 위에다가 정신적 부 적습니다. 정신적 부. 자, 옷 없어도 괜찮아. 음식 없어도 괜찮아. 왜? 마음대로 생기고 저절로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자, 어때? 앞에 나와 있는 거랑 대조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요거는 물질적, 요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라고. 네, 그냥 밑줄 것만으로 부족해서 나중에 복습할 때 좀 그럴까봐 앞에 있는 풍년 든 거랑 뭐 배부른 거 있잖아. 그거랑 자 지금 읽은 거 마음대로 옷과 음식이 생기잖아. 그거를 화살표로 딱 반대 표시해놓고 자 계속 정신적인 부를 얻는 것만 못하며 부녀와 집 세모 치세요. 부녀 세모 집 세모 세속적 인연입니다. 자 이건 당연히 세모겠죠. 세속적 인연. 세속적인 인연이
세속적 인연. 아니, 가족도 좋고 부녀도 좋고 좋지만 집도 좋지만 연지 화장에서 자 줄거줍니다. 연지 화장에서 여러 부처와 앵무새 공작 함께 즐기는 것. 자, 이거 줄거주시고 이상세계의 삶입니다. 이상세계의 삶이에요. 이상세계의 삶. 자, 얘는 필기할 공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반대 표시라는 걸 이렇게 밑에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 표시. 자, 그러니까 두 줄이 앞에는 다 세속적인 게 좋겠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게 좋아. 세속적인 것도 좋긴 좋지만 아니야 이상적인 게 좋아. 이러고 있지.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요 두 줄은요. 대조 통한 전개야. 더구나 불교를 배우면 부처가 되어야 되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된다. 이러고 있네요. 자, 색칠하세요. 주제의식이라서 색칠합니다. 자, 주제라서 색칠합니다. 참된 마음을 닦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된다. 자, 이래 돼 있지. 됐나? 자, 요게 뭐예요? 수도자의 자세죠. 그죠? 요게 지금 이 글의 핵심이기도 한 주제이기도 한 수도자의 자세입니다. 수도자의 자세고 갈로 하시고 이게 주제의식입니다. 요게 주제의식이요. 수도자의 자세 이걸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 단어가 색칠한 것 중에 참된 마음, 진리 이거겠죠. 네, 물론 이 참된 마음과 진리에 정확한 단어를 골라봐. 그러면 자비예요. 자비 아직 안 났지만 자비.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지들도 알아. 수도자는 자세를 마음에 있는 진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아직은 뭔지 몰라 지금 얘들이. 그러니까 이 진리를 노힐부득과 발박과 노힐부득은 자비로서 실천했고 달달박박은 계속 암기하고 글을 배우고 계율을 계속 닦았던 거야. 자, 그럼 보자. 지금 우리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니 속세의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무상의 도를 오케이 속세 세모 치고 자 무상의 도 동그라미 치고 이 정도면 동그라미 칠 수 있네. 무상의 도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 노릇인데 어찌 티끌 같은 세상에 파묻혀서 자 티끌 세모 치고 티끌 같은 세상 다 세모긴 한데 자 티끌 같은 세상 세모 치고 세속의 무리도 세모 치면 되겠네요. 세속의 무리 등과 함께 지내려고 하느냐. 자, 이들은 드디어 인간 세계를 버리고 깊은 산골로 숨으려고 했습니다. 자, 속세를 떠났죠? 네, 이제 탈속으로 갑니다. 어느 날 꿈에 백호강이 서쪽으로부터 오더니 백호강은 빗줄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잠시만 선생님 볼게요. 원래 이제 백호는 정수리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부처님이 여러분들 석가 본전불상 본 적 있어요. 경제 불국사 제일 대웅전에 큰 데가 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처님 이마에 도난당해서 움푹 파여진 곳이 있습니다. 요 이마에. 거기에 백호 빛을 의미하거든. 일반적으로 우리 절에서 제일 중간 복판에 있는 북쪽 끝에 대웅전을 놔두고 거기에 부처님 불상 놔두죠. 거기에 이마에 대부분 보석을 박아요. 대부분 보석 박아. 근데 이제 물론 우리 그 불국사에 그 보석은 파여갔어요. 도굴꾼들이 그거 파갔어요. 에메랄드 같이 바짝바짝 빛나는 걸 놔두거든요. 네, 그런데 요걸 왜 박아 놓는지 알아? 부처님이 득도를 했을 때 빛이 쫙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 TV나 무슨 사진이나 이런 데 보잖아? 뒤에서 빛이 쫙 나오는 것 좀 드러내는 거야. 그게 백호강이라는 거야. 자, 그럼 백호강은요, 부처의 빛이란 뜻이에요. 부처의 빛. 부처의 빛. 그냥 빛이라고 안 한 거지. 이 작품은 지금, 이 설화는 종교적으로 아예 불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빛도 아니고 부처의 빛이니까 부처의 마음 같은 거야. 서쪽으로부터 오더니 그 빛 속에서 금색 팔이 내려와서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됐나? 일종의 복선이죠. 복선. 복선 아니면 계시겠지요. 복선, 계시. 그러니까 너희 둘 다 득도할 거야. 이런 계시. 혹은 너희 둘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수도해야 돼. 라는 일종의 복선과 계시입니다. 부처님 품으로 와야 돼. 이리 와. 이렇게. 꾸여나 꿈 이야기라니 두 사람의 꿈이 똑같아서 오랫동안 깜짝 마침내 백월산 무등곡으로 들어가 장소 나왔네. 무등산으로 들어갔는데 박 박사는 북쪽 곡의 사자매 터를 잡고 8자의 판자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판방이라고 했고 부득사는 동쪽 곡의 돌무더기 아래에 물이 있는 곳에 방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내방이라고 했다. 헤이 요거 3줄. 자, 나는 아무데나 왼쪽에 적든지 오른쪽에 적든지 요거 3줄을 연결시켜서 물리적 거리감입니다. 자, 또 다른 데 살았네요. 물리적 거리감. 아까 적었던 그대로 물리적 거리감. 갈로 하시고 이제는 거주지가 아니죠. 무슨 뭐 하는 장소예요? 수행 장소입니다. 수행 장소. 수행 장소예요. 수행 장소가 역시나 또 다르네요. 계속해서
자, 내 방이라고 했다. 각기 암자에 살면서 부득은 부지런히 미륵불을 구하고 밑줄 꺼야 되겠네요. 자, 부득은 미륵불을 구하고 박박은 미타불을 연불했습니다. 또 다릅니다. 맞죠? 얘들도. 그래서 요거 하자표를 또 빼서 얘 물리적 거리감이랑 비슷한데 꺼버리면 돼요. 요거 적을 거예요. 자, 미륵불을 구하고 미타불을 연불했답니다. 그럼 얘들은 지금 벌써 수행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죠? 자, 적어볼까? 정신적 거리감. 정신적 거리감. 정신적 거리감. 자, 수행 방법이 지금 다릅니다. 한 사람은 미타불을 구하고 한 사람은 미륵불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거리감이 다릅니다. 이거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네요. 자, 계속 3년이 못 되어서 경용 3년기 유년 4월 8일 밑줄. 내가 뭐라 말할 것 같아? 구체적, 그치? 시간적 배경. 구체적 시간 배경입니다. 구체적인 시간 배경, 사실 전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게 만약에 민담이었다면 절대로 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신화는 나올 수 있죠. 국가가 건립하는 거니까 뭐 기원전 몇 세기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자, 계속 성덕왕이 즉위한 지 8년이 되던 해입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 2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낭자가 아까 말했던 고낭자예요. 낭자, 시험자이자 동그라미 치고 적어볼까요? 자, 시험자, 네, 낭자에다가 자, 그 다음에 열반의 조력자, 일단 무슨 뜻인지 몰라도 적으세요. 열반의 조력자, 부처의 대리인이자 대리인입니다. 자, 조력자이면서 부처의 대리인이면서 됐지? 자, 그리고 얘들을 시험해보는 사람이야. 얘들이 자비를 잘 갖췄는지, 진리를 갖췄는지. 자, 갑자기 낭초와 사양 냄새를 풍기면서 벌써 어때요? 이 낭자도 비범한 인물이란 뜻이죠? 그죠? 비범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다르잖아. 자, 사양 냄새를 풍기면서 북적암다했던 강도에서 자고가기를 간청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자, 먼저 달달박박한테 쓴 시를 보겠습니다. 나그네 걸음 늦어 해가 지니 온 산은 저물었습니다. 길이 막히고 성은 먼데 사방이 고요합니다. 자, 요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에요. 자신의 상황입니다. 내 상황은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밤은 이 암자에서 머물고자 하니까 자비로운 스님께서는 화내지 마세요. 자, 이러고 있지? 네, 이게 요구 사항이죠. 그죠? 요구는 나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자, 근데 여기서 슬쩍 단서를 줬는데요. 자비, 동그라미 치시고 자비로운 스님께서 할 때 자비, 이게 바로 득도의 조건입니다. 스님아, 너 자비로워? 그럼 화내지 마. 그럼 만약에 니 안 자비로워? 니 화내면 안 자비로워. 됐지? 야, 느낌이 좀 오죠 벌써? 계속 달달박박이 말합니다. 저는 깨끗함을 지키는데 힘써야 되기 때문이시롱. 이러고 있죠? 줄 거 보세요. 자, 벌써 지금 어떻습니까? 얘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때? 계율을 중시하고 있지? 계율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율을 중시하는 모습은 결국 개인적인 수양이에요. 개인적 수양입니다. 계율을 중시하는 모습은 개인적 수양이야. 지금 달달박박은 개인적인 수양을 힘쓰고 있는 거야. 자, 함으로 그대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요. 이곳에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시오. 냉정하고 무자비하죠. 냉정하죠. 뭐 이기적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자, 무자비하고 냉정하네요. 박박이는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낭자가 남함으로 가서 또 이전과 같이 간청하니까 부득이 말합니다. 그대는 이 밤중에 어디서 왔소? 낭자가 대답합니다. 저의 고요하고 맑은 모습이 태허. 자, 적으세요. 나중에 복습할 때 뒤로 보기 귀찮아요. 태허는 양을 응애 낳는 음과 양을 애기 낳는 몸이란 뜻이에요. 기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몸. 음과 양을 낳는 몸입니다. 남자는 음을 가지고 있지. 여자는 양을 가지고 있지. 맞지 얘들아? 하늘은 양이지. 가이아는 음이지. 땅은 음이지. 얘들아 맞지? 하지만 음과 양이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게? 음과 양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모다. 물론 딸을 임신했으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음과 양을 갖추고 있는 거는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몸,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여자의 몸, 잉태할 수 있는 여자의 몸을 가지고 음양을 모두 갖춘 기체라고 본다. 알겠나? 자, 음양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나는 태어와 같은 몸인데 이해됐습니까? 음양을 낳을 수 있는 기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음과 양을 가질 수 있는 기체라고 말한 거에서 출산이 가능한 여자구나. 됐지? 와 같은 몸인데 어디를 오고 가겠습니까? 다만 어진 선비의 뜻과 소원이 깊고 깊고 덕행이 높고 경과다는 말을 듣고 자 줄 한번 다 꺼보세요. 어진 선비의 뜻과 소원이 깊고 덕행이 높고 경과다는 말을 듣고 벌써 약간 느낌이 되는데 아까 우리 노일부독한테 아까 달달박박한테 갔을 때 이런 말 있었어? 안 했었지? 나 너가 높다는 말을 내가 이미 들었죠. 이러고 있지? 자, 벌써 높은 평가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볼까요? 높은 평가에 대한 인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높은 평가 사전 인식.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자면 선생님 저 숙제 안 가지고 왔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너가 선생님들의 반응이 학교 학원 선생님들 반응이 좀 다르지? 그래 너는 오케이 알겠어. 너는 그래. 꼭 들고 와. 쌤 진짜 안 가져왔어요. 집에 있지. 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 맞지? 근데 어떤 친구는 안 돼. 남아. 안 돼. 남아. 채찍. 빨리야. 세사들 묶어. 다르지? 사전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지금 태도가 달라졌어. 얘는 지금 너가 높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자, 그러니까 장차 보리를 이루려고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자, 보리는 부처의 깨달음입니다.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려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뭐야, 얘한테만 약간 힌트를 줬네? 그러고는 시를 하나 올렸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110쪽. 해가 저문 산길에 가도 인가가 보이지 않네요잉. 소나무가 대나무에 그늘은 더욱 깊지만 깊은 산이다 이 말이겠죠. 소나무와 대나무의 그늘이 더욱 깊다는 말은 더 우거졌다는 뜻이잖아요. 깊은 산인데 골짜기의 신음물 소리가 오히려 새롭네. 자, 신음물이 계속 있네. 자, 요거 두 줄이요. 실제로는 사구지. 사구인데 우리 교과서로는 두 줄이겠지. 요게 자 화자의 상황입니다. 본인의 상황, 자신의 상황이에요. 내 상황이 이래요. 똑같이 지금 상황은 제시했습니다. 자, 내 상황은 이런데요. 자고 가기 애원하는 이유는 내가 길을 잃어서가 아니고 뭐야? 줄 거 봐. 높은 스님을 인도하기 위함이유. 뭐지? 방문 목적을 밝혀버렸죠. 방문 목적 밝힘. 이건 좀... 자, 어때요? 두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예, 대조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대조적인 태도의 근거는 다른 데서 못 찾아. 방금 위에서 말했던 거 있지? 나 너에 대해서 좋은 평을 이미 들었어. 됐지? 그러니까 자 평가에 대해서 이미 사전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달달박박한테 할 말을 딱 했고 근데 충분히 달달박박도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야. 나 네 자비롭잖아. 그럼 나를 좀 재워줘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근데 노일부동한테는 솔직히 이제 목적까지 밝혔죠. 근데 안 들어주면 그만이죠. 얘도. 바로 건데 내 척만 들어주고 나 누군지 묻지 마. 정체를 숨기려고 했네요. 부득사가 듣고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부인과 함께 있을 곳은 아니지만 이게 계율이지요. 얘도 계율을 안다는 뜻이에요. 얘도 계율을 게을리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나도 압니다. 계율을 알지만 중생의 뜻에 중요하다 얘들아. 색칠하세요. 중생의 뜻에 다르는 것 또한 보살행의 하나지요. 색칠하세요. 중생의 뜻에 다르는 것 또한 보살행의 하나입니다. 자 결국 중생의 뜻에 다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비와 관용이죠. 자비, 관용. 어찌 소홀히 대답할 수 있겠소. 그러고는 그녀를 맞이해서 절에서 암자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 고역해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아까 물리적 거리감은 했었고 정서적 거리감 중에서 수행 방법, 미타불, 미륵불 공부하는 거 했었지? 그자? 하나 더 적을까 여기서 정신적 거리감입니다. 자, 그 옆에다 살펴서 정신적 거리감. 됐죠? 정신적 거리감. 자, 갈로 하시고. 어떤 정신적 거리감이 있어? 아까 수행하는 방법도 달랐지만은 지금 수행하는 태도, 이제 중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있죠? 그죠? 자, 적어볼까요? 중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정신적 거리감. 첫 번째, 수행하는 방법. 두 번째, 중생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무자비하고 이기적으로, 하나는 자비롭고 관용적으로.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 계속. 그리고는 그녀를 맞이해서 절하고 암자에 머물겠습니다. 밤이 되자 부득이는 마음을 맑게 하고 몸가짐을 가다듬고 반벽에 희미한 등불을 켜고 고요히 연부를 했습니다. 얘도 수행은 중시합니다. 수행 중시합니다. 그래서 수행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에 낭자가 불러 말합니다. 내가 출산기가 있습니다. 아까 음양을 가지고 있는 기체라고 얘기했었잖아. 출산기가 있으니 스님께서는 집자리를 깔아주십시오. 자, 이 말은 뭐야? 출산 도와줘 이거죠. 뭐죠? 아까 우리 있었던 노힐부두까지 아까 발달박박은 하나의 부탁밖에 안 했지. 왜?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안 들어줬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받아주니까 한 개 더 도와달라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 시험을 좀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시험이 조금 더 심해졌어. 출산을 도와달라고 했어. 자, 그래서 시험을 강화시켜서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부득이는 그 모습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중요하죠. 측은한 생각을 다른 말로 자비죠. 자비.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은하게 밝혔습니다. 자, 낭자는 이번에 해산을 마치자 또 목욕시켜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뭡니까? 또 시험의 강화죠. 강화된 시험입니다. 그냥 머물러 준 게 아니고 출산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목욕까지 시켜주는 거지. 너희는 어때? 도와줄래? 너희는 어떨 거야? 너희는 이런 사람이 마땅히 나타났어. 그럼 너희는 어때? 도와줄겨? 어떡할겨? 남학생들. 어떡할 거야? 준성이는 어떡할래?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거야? 어떡할 거야? 수요일 반 남자, 토요일 반 남자 다 고민하다가 뭐 도와준다. 너것도 그래? 영어도 도와줄 거야? 영어 도와줄 거야? 와, 남학생도 어떻습니까? 자기 여친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러 갔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목욕 좀 시켜줘 이랬어. 영어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버릴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우리 동훈이 어떡할 거야? 도와줄 거야? 버릴 거야? 어떡할 거야? 둘 중에 하나 해봐. 못할 건데. 대부분 다 도와준다 하대. 우리 연하민들은 착해가지고. 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지. 나는 119에 전화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뭐 대부분 다 도와주고 싶어 하더라. 우리 연합 남자애들은 그렇더라. 그런데 뭐 선생님은 아닙니다. 야, 나는 임자가 있는데 얘들아 얼굴을 어떻게 외간 남자를 도와주겠니? 나는 119나 112에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도와준다고 그랬지 아까. 아이고 자상하다. 자상해. 자상하지. 그치? 이 여자 저 여자 다 도와주는데. 그치? 영어 최고. 네. 선생님은 당연히 119 112 또 뭐 있어? 114 다 전화합니다. 아무 데나요. 자, 알고 있어. 지금 114로 지금 고민하고 있어. 자, 계속 질문 들어가자. 자, 그래서 자비로움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단 끝을 보도록 할게요. 그 문단 끝. 속의 물에서 향기가 풍기면서 물이 금색으로 변했습니다. 자, 금색 동그라미 치고 득도한 겁니다. 열반한 겁니다. 자, 다 끝나가요, 이제. 득도 열반. 죽는 것보단 추운 게 낫지? 너 여기서 초상 치러야 된다, 그러면. 자, 다 됐어. 그리고 밑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물이 바뀌고 너 뒤에 줄거리 읽었잖아. 뒤에는 쉬워요. 뒤에 나와 있는 그런 소설처럼 쉬워요. 그 물에 들어가서 얘 몸이 금빛으로 변하면서 득도하게 됐습니다. 자, 한 줄만 더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달박박이가 왔어요. 와서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되고 싶어 도와줘. 내가 씻은 물에 너도 씻어. 그래서 똑같이 열반하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천보 14년 을미년에 신라 경덕왕이 이 사실을 듣고는 정유년에 사신을 보내서 큰절을 짓도록 하고, 당연히 여러분들 아까 적었으니까 이거 구체적인 배경 되시죠? 자, 제일 마지막에 백월산 남사라고 편액했습니다. 자, 이게 적어보자 한 번만 더. 사찰연기설화입니다. 사찰연기설화. 그리고 사찰의 유래를 밝혔다 이겁니다. 사찰의 유래. 자, 마지막까지도 빡 전설처럼 끝을 냈죠. 자, 그러니까 주제는 얘들아 있잖아. 동반 입적 뭐 이런 것보다는 자비로움, 구도자의 자세 요겁니다. 됐습니까? 고생했어요. 고전산문 1강 끝. 컷. 됐지? 자, 현대소설이다. 이제 금방 끝나. 5분도 안 걸려. 왜냐면 지문 안 볼 거거든. 현대소설이에요. 자, 페이지는요 155쪽입니다. 눈으로만 볼게요. 자, 한번 눈 싹 내려보세요. 어떤 이야기 같아요?